숨죽인 채 발소리를 없애고 이곳저곳을 뒤적이던 도둑은 문득 어둠 속에서 비단 속옷만 걸친 채 잠에 빠져있는 안방마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변덕의 바람이 분 것이었을까요? 그간 도둑이 수많은 바미스를 맞으면서 이 집 저 집을 털어보았으나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벌이고 말았으니 들창으로 스며든 금음달빛에 아스라이 비친 마님의 빼어난 음영을 보고는 그만 물건을 훔칠 생각조차 잊은 채로 손을 뻗고만 것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의 힘이 됩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충청도 공주 땅에 제법 뼈대 있는 무관 가문의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이 댁의 막내 여식 옥섬은 고을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유명한 왈가닥이었지요. 타고난 기질이 사내의 것이라 행동거지에 막힘이 없고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 우물쭈물하는 것을 멀리하였습니다. 양반집의 규수로 단정한 품행과 조신한 언사, 그리고 감추고 인내하며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옥섬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옥섬에게는 조선팔도에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잔뜩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결국 옥섬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겠다는 일념으로 노자로 삼을 패물들과 엽전이 든 보따리를 꾸려서는 야밤중에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험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그녀의 삿된 호기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당장의 한양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를 타고 멀리 이동해야만 당도할 수 있는 고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직접 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싶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무관 가문이라 어려서부터 익힌 무예로 제 몸 하나 정도는 건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했습니다. 답답하게 집안에만 갇혀서 얼굴도 모르는 집안의 사내에게 떠넘기듯 시집이나 가서 사는 것은 내 성미에는 정말 맞지 않는 인생이야. 이참에 오늘을 내 견문을 넓히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삼도록 하겠어. 당차게 소리친 옥섬은 씩씩한 발걸음을 옮기며 배 위로 몸을 실었습니다. 생전 처음 배를 타고 넘실거리는 강물을 건너 건넌마을의 나루에 도착하자 옥섬은 속이 울렁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우욱, 세상에 배라는 것이 이토록이나 힘겨운 것이라니. 나의 역사적인 첫 모험의 시작부터 이리 모양 빠지는 꼬락서니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두 번 다시 타고 싶지가 않구나. 그녀가 숨을 고르며 나루에 앉아 잠시 몸을 쉬고 있으려는데 어디선가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놈 잡아라! 옥섬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술라군들이 웬 사내 하나를 뒤쫓느라 역정을 내고 있었지요. 사내는 힘겹게 뜀박질을 하며 내달리는 모양새로 점점 옥섬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 사내가 어찌하여 내 쪽으로 오는 거야? 옥섬이 당황하여 허둥대는 사이 쫓기던 사내는 어느새 옥섬의 앞까지 당도하더니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초면에 면목 없으나 부디 이것을 좀 숨겨주시오. 무엇이? 아니 이보시오? 사내는 거의 반강제로 옥섬의 소매춤에 무언가 묵직한 것을 밀어넣고는 그 길로 나루의 반대편 골목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술라군들은 우르르 뛰어가며 사내를 뒤쫓았고 영문을 모르는 옥섬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제 옷소매에 손을 넣어 사내가 맡긴 물건을 꺼내보려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작자와 한패인가? 저놈이 무엇을 맡기고 도망간 게지? 등 뒤에서 술라군 한 명이 옥섬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지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내요? 나 역시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려던 것뿐이란 말이오. 그러자 술라군은 어림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고는 우악스러운 손길로 옥섬의 소매춤을 뒤지며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옥놀이개에 장식이 달린 고급스러운 은장도가 떡하니 나왔지요. 하, 이것 좀 보시게. 이래도 시침을 뗄 작정이더냐? 도망간 놈과 한패로구먼. 훔친 작물을 이리 건네주고 도망간 것을 보니 아니 되겠다. 이보시오, 오해라고 하질 않소. 나도 아까 그 사내가 왜 나에게 이것을 주고 달아났는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오. 시끄럽다. 거짓을 고하다니 배짱도 좋구만. 어디 초소에 끌려가 투옥되어서도 거짓부렁이 나오나 두고 보자. 술라군은 옥섬의 변명을 들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 동료에게 손짓을 하더니 그대로 옥섬을 잡아 포박하고는 술라군 초소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새끼줄에 엮은 굴비의 모양새로 대롱대롱 초소로 끌려온 옥섬. 다른 자들이었으면 밑도 끝도 없이 닥친 시련과 해괴한 사달에 오금이 저려 벌벌 떠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옥섬은 오히려 모험을 떠난 시작부터 장황이 펼쳐지는 예상 밖의 전개에 잔뜩 들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야밤중에 술라군들의 초소에 끌려와 여기저기 구경해 볼 일이 어디 있겠나 싶어 그녀는 잔뜩 두근거리는 가슴을 꾹 억누른 채 여기저기 둘러보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옥섬을 잡아온 술라군은 도통 긴장하거나 무서워하는 낯빛이 아닌 이 처자의 태도가 참으로 어이가 없어 잡아온 그대로 초소에 마련된 간이옥사에 하옥시켜버렸습니다. 그놈이 잡혀오면 날이 밝는 대로 신문 토록할 것이다. 엄포를 놓고 돌아가는 술라군의 등 뒤를 바라보며 옥섬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차하면 아버님의 이름을 대고 오해를 풀면 곧바로 풀려나겠지만 그리했다가는 집에서 몰래 도망 나와서는 모험길에 오른 나를 필시 가만두지 않으실 게 뻔하지. 다리 몽둥이를 문지르겠다며 길길이 날뛰실 것이야. 당분간은 사정을 지켜보며 버텨보아야겠다. 그렇게 옥섬이 옥사의 이모저모를 뜯어보며 처음으로 겪는 경험에 잔뜩 설레다 밤이 늦어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바깥이 요란하여 시끄럽게 옹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렁이는 모양새에 잠에서 깬 옥섬이 두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났지요. 나루에서 자신에게 은장도를 건넨 뒤에 도망쳤던 그 도둑사내를 붙잡은 듯 그를 포박하여 초소로 들어오는 술라군들이 보였습니다. 술라군 하나가 옥섬의 앞쪽 옥사에다 사내를 무릎 꿇리고는 말했지요. 네 이놈, 이 여자에게 건넨 이 은장도 어디서 훔쳤느냐? 술라군의 물음에 끌려오는 내내 묵묵부답이던 도둑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훔치지 않았소. 어허, 이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 같은 놈이 어찌하여 이토록 귀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느냐 말이다. 용모방망이로 도둑사내의 배를 쿡쿡 찌르며 술라군이 물었지만 도둑은 입을 다물고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라조장이 관솔불 옆에서 작물의 은장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은장도 자루에는 정렬부인 오병균 처라고 음각되어 있는 글귀가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오병균이라 하면 현재 충청감사로 부임하고 있는 바로 그 오대감이었습니다. 용머리로 장식한 은장도에 놀이개에 달린 옥장식 또한 보통 옥이 아닌 노곡이기에 내 범상치 않다 여기고 있었거늘 과연 오대감댁 부인의 패물이었구나. 참으로 간도 큰 도둑놈이로군. 여봐라, 이 도둑은 우리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의금부로 넘기도록 하라. 그렇게 술라조장과 술라군들이 물러가자 옥섬이 도둑에게 말을 걸었지요. 이보셔요. 밤손님인 댁 덕분으로 내 처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오. 아닌 밤중에 거나하게 홍두깨를 맞아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생각이시오? 그러자 도둑이 사뭇 미안하다는 표정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내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당신까지 이리 잡혀오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다오. 당장에 그 은장도를 저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깊은 사연이 있었기에 급박하게 숨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앞서 그만 처자를 말려들게 하고 말았구만. 깊은 사연이라는 도둑사내의 말에
옥섬의 눈이 대번에 희번득 별빛을 담아낸 것 마냥 호기심에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사연이라는 것 내게 알려줄 수 있겠소? 사정 청취가 끝나고 만약 부정한 일이 아니라 판단이 되면 내 당신을 도와줄 용의가 있소만? 도둑은 형형하게 눈을 빛내며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옥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진 듯하였으나 이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 자신의 사연을 그녀에게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히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옥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옥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옥사에 퍼졌고 그녀는 결정했다는 듯 손뼉을 치며 사내를 향해 호언장담하였지요. 역시 집구석에만 매여 있으면 이러한 재미난 세상만사를 즐길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 이보시오, 걱정 마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가진 출발점은 조금은 의롭지 않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의리와 양심이 내 마음을 움직여버렸구만. 내 책임지고 당신을 도와주겠으니 그 죽상인 얼굴부터 좀 펴시오. 훤칠하게 생겨서는 아깝지도 않소? 이튿날 날이 밝자 옥사에 갇혀있던 옥섬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라군을 호출했지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니, 죄인 주제에 감히 얘가 어디라고 이리 떠들고 있는 게야? 이제 막 근무를 끝내고 교대 준비를 하던 술라군 한 명이 소란스러운 옥섬의 소리를 듣고 옥사에 들어왔지요. 자, 여보게. 잠시 이리 와. 귀 좀 빌려주시게. 당장 자네의 목이 떨어지느냐 마느냐에 노인 중차대한 문제일세? 옥섬은 희죽 웃으며 술라군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허풍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위험이 서려 있는 그 맹랑한 모습에 술라군은 자신도 모르게 옥섬에게 다가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옥섬이 그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뭔가를 속닥거리자 자지러질 듯 놀란 술라군은 대번에 꽁지가 빠져라 바깥으로 튀어나가더니 이내 술라조장을 불러오기에 이르렀고 술라조장 역시 옥섬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로 관찰사나리 가문의 막내 여식이 맞사옵니까? 맞다면 증빙패를 보여주시지요. 수행하는 하인 하나 없이 홀로 나루에서 방황하다 잡혀왔다 들었기에 쉬이 믿기가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오. 옥섬은 대답 대신 자신의 품에서 가문의 문장이 선명히 음각되어 있는 목쇠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이는 옥섬이 몰래 집에서 나오기 전 혹여나 여정 중에 발생할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들고 나온 최후의 보루였지요. 이리하여 신분이 보증된 옥섬은 자신을 하대하고 옥사에 집어넣은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고 그녀는 풀려난 그 길로 간밤 도둑 사내가 일러준 사연의 주인공이 사는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모험을 떠난 처제전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온몸에서 전율이 흐르고 넘치니 참으로 살아있는 기분이렸다. 옥섬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신이 나고 즐거워 흥을 주체하지 못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늦은 오후 오대감 댁의 포졸들이 포승줄로 묶은 도둑 사내를 끌고 당도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냐? 대청마루 끝에선 오대감 댁 안방마님이 앞마당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포졸들을 내려다보며 잔뜩 위엄서린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기세에 주눅든 포졸 중 하나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서 고했습니다. 지난밤 북문 고갯마루에서 절도를 일삼던 도둑을 쫓아잡고 보니 그의 품속에서 다름 아닌 마님의 은장도가 나왔지 뭡니까요. 이자에게 그것을 추궁하였으나 당최 입을 열지 않고 버티기에 정확한 신문을 위하여 이리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마님. 포졸의 말을 듣고 있던 마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노기가 잔뜩 서린 목소리로 일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들! 그 사내는 한낱 잡스러운 도둑이 아니다. 어서 포박을 풀어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렸다. 내 어쩌녁에 잠시 나들이를 나갔다가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잃어버려서 그렇잖아도 마음이 상해 심려가 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찾아준 사내에게 감사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도둑으로 몰다니? 예. 아니 그럼 은장도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옵니까? 무엄하구나. 그렇다 하지 않느냐. 내 따로 급진히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으니 어서 그 귀인의 포박을 풀고 썩 물러들 가렸다. 그리하여 포박에서 풀려난 도둑은 자신이 뜻하지 않았음에도 유리하게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마님을 올려다보았지요. 도둑을 풀어준 포졸들이 모두 물러나 대감집에서 벗어나자 도둑은 대청으로 올라가 마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읍했습니다. 아니 마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밤 그 천인공로할 짓을 벌인 쇳내를 이리 구제하여 살려주시다니요. 내 자세한 이야기는 먼저 당도한 이 처자에게 모두 들었다네. 고개를 드시게나. 그러자 건너방에서 옥섬이 고개를 쏙 내밀며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던 도둑이 얼빠진 얼굴로 마님과 옥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사이 마님이 온화한 얼굴이 되어 말했습니다. 이 처자가 느닷없이 찾아와 이르기를 그대는 옥사에 갇혀서도 끝까지 나와 간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일말의 발설도 하지 않았다지. 문초를 겪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끝끝내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들었네. 그 말이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쇳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해 한낱 도적질을 일삼는 도둑놈이지만 그럼에도 혹여나 간밤에 제가 저지른 일로 마님께서 세간에 입방하에 오르게라도 하시면 평판이 상할까 걱정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요. 도둑의 말에 마님은 빙긋이 미소 짓고는 그에게 두둑한 전대를 건네주었습니다. 전대를 받아든 도둑이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마님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자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쳐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동시에 지난밤 일을 떠올리게 되었지요. 사실 지난밤 삼경의 시각, 이 젊은 도둑은 밤이슬을 벗삼아 5대 감댁 안방에 잠입했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쌀 한 톨이 없었던 도둑은 적당히 돈이 될 만한 물건 하나만 걸리면 그대로 달아날 심산으로 간크게도 5대 감댁의 안방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5대 감은 도처에 첩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충청감사로 부임한 이후로는 첩씨를 데리고 작은 살림을 차린 지 오래였습니다. 본가인 이곳에는 발걸음조차 뜸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젊은 도둑은 주인대감이 없는 집이 밤이슬을 맞으며 도둑질을 하기에는 손쉬운 대상이란 판단하에 5대 감댁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숨죽인 채 발소리를 없애고 이곳저곳을 뒤적이던 도둑은 문득 어둠 속에서 비단 속옷만 걸친 채 잠에 빠져있는 안방마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변덕의 바람이 분 것이었을까요? 그간 도둑이 수많은 밤이슬을 맞으면서 이 집 저 집을 털어보았으나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벌이고 말았으니 들창으로 스며든 금음달빛에 아스라이 비친 마님의 빼어난 음영을 보고는 그만 물건을 훔칠 생각조차 잊은 채로 손을 뻗고만 것이었지요. 걔 누구인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마님을 제지한 도둑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도둑은 마님이 빼어든 은장도를 가볍게 빼앗았지요. 젊은 도둑의 한 손이 마님의 두 손을 꽉 잡았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으로 절구대에 머리가 고개를 디밀었습니다. 첩과 기생에 빠져 몇 해째 정실부인인 자신을 나몰라라 버려둔 영감과 그 잘난 합판을 해본 지가 언제였던가요? 권세 드높은 대감집 안방마님으로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채통과 정절을 지키느라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고 버틴 생과부 노릇이 장장 5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헉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시작된 도둑의 거센 절구질에 마님은 그만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도둑의 목을 힘껏 껴안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젊고 듬직한 도둑이 마님을 연신 누르며 기깔난 운우를 선사하자
5대 감댁은 뇌성병력이 내리치는 듯 대청마루가 뒤흔들리며 지축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는 밤이 펼쳐졌고 마님은 그날 그리도 염원하던 오랜 소망을 풀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사가 끝난 이후 자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연신 사과하고서는 전설적인 밤을 선사하고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쳐버린 이 도둑을 잊지 못하고 수소문하여 찾고 있던 마님은 때마침 술라군들의 옥사를 탈출한 뒤 찾아온 옥섬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도둑에게 모든 사연을 들어둔 옥섬이 해맑게 웃으며 마님에게 제안했지요. 어차피 그 은장도는 조금만 조사를 해보아도 마님의 것임이 알려질 것이고 그리하면 의금부를 통해 이대까지 그자를 압송하여 데리고 올 것이 뻔합니다. 그는 마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입을 무겁게 간수하고 끝까지 한마디도 뱉지 않았으니 잡스러운 다른 소문이 퍼질 우려를 하신다거나 혹여라도 그자의 의리를 높이 사서 살리고 싶으시다면 제 말대로 잃어버린 은장도를 그 사내가 찾아준 것이라 우기시옵소서. 오대감 어르신의 권세와 안방마님의 위엄이 있기에 그리 이르면 포졸들도 다른 소리는 하지 못할 게지요. 일이 된 연유로 옥섬이 귀띔해준 조언을 채택하여 순조롭게 포졸들을 물리고 도둑산에도 얌전히 되돌려받게 된 마님은 깊이 기뻐하며 옥섬에게 감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우대가 멀쩡한 도둑은 지난밤에 훌륭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 후로도 마님의 간택을 받고는 보름에 한 번씩 밤은 깊어 삼경일째 5대감 댁에 월담하여 안방으로 스며들었고 마님은 생과부 신세를 벗어난 것과 더불어 아무런 잡음 없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도와준 옥섬의 은혜를 치하하며 그녀의 집안에 기별을 넣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왈가닥 여식이 간밤에 모험을 떠나겠답시고 야반도주하여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던 찰나 권세 높은 충청감사의 집안에서 딸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별과 함께 융숭한 재물들을 보내오니 결국 옥섬의 이 가출기는 별탈 없이 마무리될 수가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이 세 사람은 간간히 모여 다과를 가지며 웃음꽃을 피웠으니 옥섬은 성공리에 끝난 제 모험담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깨달으며 그렇게 다음번 펼쳐질 언젠가의 모험을 기다리며 두 눈을 반짝반짝 빛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